이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금액이 좀 아깝다고 말씀드리는 시술이 있어요. 색소 치료를 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말씀드리거든요. 권해드리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시술하시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웨딩 촬영 또는 본식이 한 달 이내로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보톡스 과감하게 못 맞게 해요. 그래서 좀 슬퍼하시기도 해요. 진짜 슬퍼해요. 네, 안녕하세요. 이마필러 알려드리는 의사 남유진입니다. 오늘은 웨딩 촬영 그리고 본식 앞두고 오시는 예비 신부님들 진짜 무조건 제일 예뻐 보여야 되잖아요. 정말 예쁘게 보일 수 있는 시술들이 누구에게나 최적화된 시기가 있어요. 근데 막 준비하실 거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게 시기를 약간 놓쳐서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진짜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조금만 더 빨리 오시지 하는 생각 들 때가 있거든요. 오늘 제가 그거 알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마 저희 병원에서 촬영이나 본식 앞두고 1000분 넘게 했던 것 같아요. 신부님들이 정말 다 만족을 많이 해주셨고 정말 너무 행복했던 기억이 많기 때문에 우리 그날 무조건 제일 예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웨딩 촬영 혹은 본식 전에 한 2달 전쯤 시간을 가지고 병원에 오셔서 이마필러 하시는 게 가장 그날 예쁘게 보이는데 좀 도움이 되시고요. 혹시나 만약에 이런저런 준비 때문에 좀 시간이 늦어졌다, 한 달 전후로 시간이 남았다 라고 한다면 내 이마의 탄력 상태가 잘 버틸 수 있는지 출혈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원장님이랑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시술이 가능하면 도전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미나 잡티처럼 색소를 없애고 싶은 시술은 웨딩 촬영이나 본식 전에는 오히려 추천드리지 않고요. 대신에 어차피 화장이 많이 두꺼울 거기 때문에 그때는 화장이 잘 먹을 수 있는 스킨 부스터류의 시술을 받으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중요한 일정이 한 달 이내로 남아있는데 그때는 필러는 피부 상태에 따라서 고려를 해볼 수도 있지만 이마 보톡스나 미간 보톡스는 절대 맞지 않으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에 근육 사용량 때문에 필요하다면 중요한 일정 이후에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마 필러 같은 경우에는 웨딩 촬영일 기준으로 2달 전쯤 오시는 게 가장 안전해요. 필러를 하시고 나서 언제 가장 예쁘게 자리를 잡냐는 정말 개인차가 많아요. 저도 환자분들한테 딱 명확한 시기를 누구보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같은 이마 모양이라 하더라도 예전에 여드름이 많이 났던 피부인지 아니면 트러블이 없는 피부인지에 따라서도 필러가 자리 잡는데 시간이 정말 다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학창시절에 여드름이 많이 났던 분들의 경우에는 만성적으로 다친 데 또 다친 피부인 거예요. 그 이마는. 그러면은 똑같은 시술을 해도 이 조직이 많이 다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쁘게 자리 잡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변수까지 고려를 한다면 좀 안전하게 2달 정도 전에 시술을 받으시는 게 그날 가장 예뻐 보이는데 도움이 되실 거고, 사실은 특별한 변수가 없으시면 이마 필러를 하시고 나서 2주에서 한 달만 지나도 정말 예쁘게 모양이 자리 잡힐 수 있는데 우리 그날은 사실 너무 중요한 날이고 한 번밖에 없는 날이니까 혹시 모를 변수를 만들 필요는 없기 때문에 조금 안전하게 그래도 2달 전에는 저를 보러 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어제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웨딩 촬영 전에 저희 병원을 우연히 아셔서 재작년에 처음 시술을 받으셨던 분이세요. 이마 필러를. 그때 이마 필러를 너무 무서워서 5년 이상을 정말 고민을 했었는데 필러하고 나서 찍었던 모든 사진들이 다 너무 예쁘게 나와가지고 내가 보정할 수 없는 사진이 있잖아요. 친구들이 이렇게 찍어가지고 인스타에 올리거나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통제를 할 수 없잖아요. 아시죠? 우리 예신분들? 근데 이제 그 통제될 수 없는 사진에서도 얼굴 쉐입이 너무 예쁘게 나와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랬던 기억에 제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랬던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마 필러를 정말 고민을 하셨을 때 어떤 포인트를 하면은 그날 정말 예쁘고 또 우아하게 나올 수 있는지 꿀팁이지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웨딩 촬영 전에 시술 받으셨던 환자분 사진인데요. 스냅이나 촬영할 때 가장 많이 찍는 각도가 어떤 각도인지 아세요? 45도예요. 완전 90도보다 45도. 그래서 이 사진에서 보셨을 때 이 부분, 눈썹 윗부분, 이 라인이 정말 많이 스트레스 받아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디자인할 때도 우리 예비 신부님들은 항상 이 사선, 이 부분을
무조건 집중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예쁘게 이렇게 부드럽게 떨어지도록 하고, 또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가장 나온 부분이 코보다 많이 나오지 않아야 인위적인 느낌이 없거든요. 그래서 완전 90도에서는 그 코와의 각도가 어떻게 되나, 조금 더 나아가서는 돌출립이 있으신 분은 입가의 각도가 어떤지, 턱과의 각도가 어떤지까지 고려를 해서 라인을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름을 붙여주시더라고요. 눈썹뼈 필러라고 먼저 얘기를. 이제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제가 붙인 이름인데요. 헤어라인 필러라고 해요. 이 부분의 포인트는 크게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여기. 이마 필러를 할 때 정말 여기만 필러를 넣는 게 아니고요. 이마가 여기서부터 사실 시작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경우도 이 안쪽에서부터 이마가 시작된다고 생각해서 살짝 여기서부터 올려줘야 돼요. 헤어라인 쪽을. 그래야 옆에서 봤을 때 정말 자연스럽게 라인이 떨어져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가 패이고 중간부터 튀어나오는 이마가 돼서 재시술하러 오시는 경우 중에 그런 이마가 되게 많으세요. 그럼 이제 환자분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 원장님, 여기에 필러를 넣으면 얼굴이 커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런 건 줄 알았어요. 라고 정말 많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오히려 여기서부터 올려야 정면에서 봤을 때 얼굴이 더 작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예비 신부님들은 아까 말씀드린 눈썹뼈 필러 그리고 헤어라인 필러를 꼭 잘 고려하셔서 원장님들께 요청을 드릴 때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언급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마 필러 고민하고 계시면 이 사진을 참고해서 이 각도를 원장님들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아마 잘 보완을 해주실 거예요. 그런 분들 많아요. 막 정신없이 신혼집 구하고 가구 하시다가 진짜 임박해서 청첩장 돌릴 때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정말 임박해서 오신 분이 열흘 전에 제주도에서 올라오셨던 신부님이 있으시거든요. 얼굴을 제가 뵀는데 너무 다행히도 탄력도가 괜찮으셨고 조금 촉박함에도 불구하고 이 피부는 충분히 지금 시술을 해도 견딜 수 있겠다. 콜라겐을 유도하는 시술보다는 오히려 직후에 바로 모양이 나올 수 있는 필러가 좀 더 낫겠다고 판단을 해서 옆볼과 이마를 예쁘게 시술을 받으셨고 무리 없고 너무나 만족스럽게 본식 치르셨다고 저희 선생님들한테 후기가 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아찔해요. 이 환자분은 너무 일부의 예시기 때문에 이거 믿고 열흘 전에 오시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2달 생각하시고 임박하시면 직접 대면 상담하시고 결정하세요. 피부를 봐야 되고 또 만져봐야 되고 시기를 판단을 해야 되는 되게 미묘한 부분이라서 본식 날에 충분히 예쁘게 나올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시술을 권해드리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시술하시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시간이 너무 얼마 안 남았을 때는 사실 이런 볼륨을 올리는 필러 같은 시술들은 정말 많이 하는 병원이 아니면 좀 위험할 수가 있는데 그럼 그때 대체적으로 해볼 수 있는 거는 화장을 해서 얼굴에 광을 내게 하면 광나는 효과만으로도 약간의 볼륨이 생긴 것처럼은 연출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다른 시술을 하시기보다는 스킨 부스터 얼굴에 광날 수 있는 시술에 최대한 집중하시면 그래도 당일날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웨딩 전에는 체중 관리를 다들 많이 하시기 때문에 생각보다 살이 확 빠져가지고 옆볼이 급격하게 꺼져서 원장님 너무 나이 들어 보여요. 이거 방법 없을까요?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마 필러를 하면서 옆볼을 채워드리는 시술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옆볼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주베룩 볼륨이라는 시술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필러가 될 수도 있고 2가지가 있는데 보통 환자분들의 탄력도나 꺼져 있는 정도 그리고 환자분이 저는 옆볼은 콜라겐 시술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개인적인 니즈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반영을 해서 둘 중에 한 시술을 제가 결정을 해드리는데 그렇게 같이 라인을 만들게 되면은 얼굴이 훨씬 더 작아 보이고 또 부드러워 보이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옆볼 시술 같은 경우에는 또 이마랑 약간 다른 포인트가 하나 있거든요. 뭐냐면 이마 필러는 볼륨이 10이 필요하면 제가 정말 10을 만들어 드려요. 근데 옆볼 같은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과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옆볼은 10이 필요하면 제가 8로 마무리를 해요.
그래야 딱 2달 뒤에 예쁘게 얼굴이 나와요. 그래서 이마와 옆볼은 2달 전에 오셔서 동시에 시술을 받으시고 그 미묘하게 볼륨이 올라와서 약간 모자른 듯한데 어딘가 예뻐 보이는 그 지점이 될 때까지 반드시 기다리시는 게 좋으세요. 이제 이마 필러를 하시고 나서 환자분들이 솔직히 만족도가 좀 많이 좋으신 편이라 다른 시술들도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금액이 좀 아깝다고 말씀드리는 시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본식 앞두고 또는 촬영 직전에는 색소 치료를 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말씀드리거든요. 기미나 잡티 치료. 왜냐하면 화장 엄청 어차피 두꺼워요, 그날. 쉐입을 만드는 것에는 집중을 하고 투자하시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색소를 없애는 시술은 촬영이나 어떤 본식 날을 대비하기보다는 정말 내가 평소에 이거는 치료를 해보고 싶었다 하시는 거 아니면 그때는 피부 자체의 색깔을 밝게 하는 걸 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화장 자체를 잘 먹게 하는 스킨 부스터 같이 얼굴에 물기를 많이 줄 수 있는 시술을 하시는 게 그날 얼굴을 더 화사하게 보이고 공주처럼 보일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려서 좀 못하게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좀 슬퍼하시기도 해요. 진짜 슬퍼해요. 그러면 이마 필러를 알아보시면서 환자분들이 또 보톡스를 꼭 같이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원장님 이마 필러 할 때 보통 알아보니까 뭐 이마 보톡스, 미간 보톡스 같은 거 꼭 맞으라고 하던데 저도 그거 같이 해도 되나요? 물어보시거든요. 만약에 정말 준비가 너무 바쁘셔서 웨딩 촬영 또는 본식이 한 달 이내로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보톡스 과감하게 못 맞게 해요. 왜냐하면 보톡스는 필러보다 간단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녹일 수 없다는 점이에요. 이거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필러는 정말 만에 하나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녹이면 돼요. 전 아니에요. 저희 병은 없는 일인데. 근데 보톡스는 잘못 맞으시면요. 그 효과가 유지되는 기간 동안 꼼짝없이 불편함을 겪으셔야 되거든요. 해독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리스크를 굳이 않으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보톡스 시기가 최고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2주에서 4주 사이에 중요한 일정이 남아있다면 저는 절대 못 맞게 해요. 그리고 환자분이 이마 필러 리터치를 본식이나 촬영 끝나고 병원에 하러 오셨을 때 환자분은 결혼식과 이제 상관없이 이 이마를 오랫동안 예쁘게 유지를 하시려면 보톡스 꼭 필요하겠는데? 그러면 제가 얼굴 보고 같이 해보자고 말씀드리고 아니다. 의외로 생각보다 근육 사용량이 많지 않으시다라고 한다면 보톡스 안 맞으셔도 된다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제 근육을 이렇게 사용한다는 게 우리가 표정 짓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표정을 많이 지었을 때 근육 사용량이 많게 되면 발열이 많기 때문에 그 지역의 필러 유지 기간이 좀 짧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근육 사용량이 많으실 때는 보톡스를 맞으시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반드시 필수는 아니에요. 절대 세트 메뉴 같은 존재 아니기 때문에 근육 사용량을 저같이 이마 필러 많이 하는 원장님들한테 꼭 보여주시고 내가 필요한지를 체크를 해봐야 돼요. 불필요한 시술 하지 마세요. 예쁘게 시술 받으시고 나서 신부 입장 때 예쁘게 뿅 나타나기까지 관리 잘 하셔야 되니까 이제 주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기존에 얼굴 마사지를 받으시거나 괄사 같은 거를 하셨다면은 이제 필러 넣으시고 주베룩 볼륨 넣으시고는 더 이상 안 하시는 게 좋으세요. 원장님들이 모양을 잡아드렸던 그대로 유지를 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림프순환 위주로 관리를 전환을 하셔서 그때부터는 바디의 부종을 빼내는 위주로만 시술을 하시고 얼굴에 볼륨아이징 시술한 곳은 더 이상 손대지 않으시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감염의 위험이 또 있으니까요.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이렇게 한번 시기적으로 잘 정리해보셔서 그날 우리 공주놀이 하는 그날에 정말 너무 예쁘게 맞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사실 저희 병원에는 워낙 예비 신부님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또 다른 신부님들이 하시면 좋은 시술들 관련해서 제가 영상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 제 채널 구독해주시고 또 영상 좋아요 주변에 또 공유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또 더 좋은 정보 제가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